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7월 23일입니다. 예, 자, 오늘이 화요일이죠? 예,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국방론 편곡집 하나 골랐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왜 이걸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지, 몇 달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하면서 방사청에서 나온 무인기 관련 KF-21과 같이 활동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무인기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해서 하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뭐 약간 홍보성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뭔가 제가 제목에 적은 것처럼 뭔가 ADD가 뭔가 애써 자신감을 좀 피력하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느껴져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하면서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무인 복합 체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요. 또 그 와중에 1930년대 중반이나 후반경으로 예상이 됐던 6세대 기체 등장이 한 5, 6년 이상 빨라지게 됐어요. 계획대로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 30년대에 출범시키겠다는 거니까. 6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의 어떤 작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쓴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느끼시지만 KF-21은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도 자체 개발하는 것이고 무장도 자체 개발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세상에 6세대 등장이 앞으로 당겨졌다. 그럼 우리도 그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ADD가 한 번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중복되는 것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힌트를 줬다. 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제가 본 기사가 위에 있는 부분이고, 궁금하신 분들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법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소개를 한 사람은 국방과 국가연의 이명섭 책임연구원인가? 예, 그런 사람이고요. 자, 제가 오늘 궁금했던 내용,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향후 계획이에요. 뒤에 기체 보이시죠? 이거. 이 기체의 향후 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글자를 크게 노란색으로 적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핵심 단어를 설명해보고 또 유추해보는 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KF-21의 개조 형상에 이런 표현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개조 형상에 내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자, 근데 이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KF-1을 개조를 한다고 해서 KF-1을 키운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추측한 대로 이것은 개량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5세대 KF-21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부 무장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부 무장창을 가진 KF-21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내장이 최종 목표다. 그래도 뒤에 보이는 이 거대한 기체를 KF-21의 덩치를 엄청나게 폭격기 마냥 수송기 마냥 키우지 않은 다음에 널리는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편집의 착오냐? 말실수냐?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편집이 됐겠지만 앞뒤로 어떤 맥락이 있어서 이 양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뒤 맥락이 맞지 않더라도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집본에서 말입니다. 앞뒤 중요한 내용을 다 잘랐기 때문에. 그럼 앞뒤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도 이걸 굳이 넣었다. 이런 표현을. 예, 이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은근히, 그리고 애써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성큼 앞당겨진 6세대 시장에 자신이 있으며 가장 세계 시장에 빨리 나갈 것이 있다. 무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국형 타우루스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공대공 무장 포함해서 공대지 무장, 공대함 무장, 레이더 무장, 기타 등등, 그리고 극초음속, 초음속 미사일, 그게 다 개조 형상의 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인기의 공식 명칭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입니다. 편대를 한다는 것은 KF-21과 같이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무인기랑 같이 한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저피탐, 즉 스텔스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기체다. 그런데 이런 스텔스성이 확보된 기체와 같이 활동을 하게 된 KF-21이 스텔스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큼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KF-21은 5세대 기체의 MUMT 기능을 복합한, 즉 바로 6세대 기체로 바로 개량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기체가 준비됐다는 것은 KF-21로 바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KF21의 4.5세대형을 양산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개량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즉 내부 무장창을 ADD에 있는 분이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은 아마 1급 비밀이었을 겁니다. KF21이 내부 무장창을 활용한다는 것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힌트만 주는 거죠.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신감이거든요. 우리 ADD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의 진행하는 여러 가지 체계 개발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이 정도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KF21은 당연히 5세대, 6세대 가며 6세대에 활용될 최소한 2가지 이상, 제가 보기엔 3가지 이상의 무인기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다음 6세대의 다음의 단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공중전장에 있어서 무인 체계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보수적입니다. 돌다리 두드려 건넙니다. 말한 것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구현이 안 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이야기했다는 것은 자신감이고 이것은 세계 가장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족쇄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갈까 말까 이게 연구비도 잘리고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니까 방향성은 이게 맞는데 위에서는 딴소리하고 외국 무기 그냥 사서 가운데서 그간조나 떼먹으려고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강력한 자신감의 표출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제가 이제 왜 이게 중첩된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그때 다룬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십시오. 저핀탑 무인 편대기 비행 시제예요. 그냥 시제도 아니고 비행 시제입니다. 예. 이것은 뭐냐? 지상시험 끝났다는 거예요. 지상시험은. 자, 우리도 KF-21 시제기 6대인가 만들었죠. 하늘에 띄우려고 만든 겁니다. 예. 무인기 같은 경우는 조종사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급격히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 유인기보다 훨씬 빨라요. 1호기 출고시 이게 몇 대 제작하기 해서 금년부터 비행을 한다는 겁니다. 후반기부터. 얘는 준비가 됐어요. KF-21하고 같이 이제 작업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이 비행이 안정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바로 유인기하고 편대 비행을 하는 것을 바로 시작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전 세계의 6세대 전투기는 아직 없어요. 예,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유무의 복합 체계가 우선돼요. 기체가 6세대가 되기 전에. 물론 당연히 기체가 6세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인기하고 같이 작전을 할 수 있겠지만은 굳이 스텔스 같은 게 보장이 안 되더라도 유무인 복합 체계를 하면은 기존 기체가 4세대든 4.5세대든 그 운용성과 안정성이 훨씬 높아진다. 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포괄적인 컨셉을 갖고 있고 6세대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6세대 다음에 뭐가 진행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자, 밑에 볼까요? 95% 이상 국산화 가능이 그때도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KFN, 즉 국방뉴스에서 나왔던 거고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방위사업청에서 나왔어요. 방위사업청에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사실은. 네, 이 전체 계획을 입안하는 당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95% 이상 국산화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95% 이상이라면 100%의 국산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업체에 새로 물색하고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시 상황이라도 언제나 상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은 산다, 밖에서 사온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엔진 국산화가 안 된다, 뭐 되게 중요한 부품이 국산화가 안 된다 이렇게 돼서는 95%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난 2월 3월에 KFN에서 다룰 때 역시 국가연에 있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95% 이상 국산화 말씀을 하셨죠. 자,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엔진 부분. 이번에는 엔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KF-21 우리가 엔진 국산화랑 같은 컨셉이에요. 엔진이 국산화되면 수출 이야기 없어진다.
KF-21과 같이 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 ADD의 목표 그리고 방사청의 목표는 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훨씬 명확하고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 뚜렷해져요. 즉 뭐냐? 세계 최초로 6세대 전투기를 패키지로 무인기와 같이 시장에 내놓겠다. 거기 필요한 무장까지 다, 향후 운용의 확장선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나 K2 전차 이런 거 FA-50 전투기 파는 이런 걸 훨씬 뛰어넘는 대박 시장을 그림을 그리고 있다. 처음부터 주도하겠다. 자, K9이나 K2 전차는 후발주자로 출발해서 늦게 인정을 받아서 차근차근 인정을 받아서 시장을 침투한 상황이고, KF-21과 6세대 KF-21과 MUMT 무인기는 뭐냐? 처음부터 시장을 내가 만들겠다, 세팅을 하겠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엔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걸 현재 계획하고 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는 여러 해 됐거든요. 그게 뭐 한화가 됐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든 간에 저희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2027년도에 국산 엔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국산 엔진의 개발이 늦춰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업계는 국산 엔진 KF-21용 엔진 개발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획대로 개발됐을 거예요. 자, 이 무인기용으로 개발된 엔진 코어를 활용해서 KF-21에 원용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헬리콥터용 엔진의 기본 틀로도 쓸 것이고, 또 무인기용 중고도 고고도 무인기용 고고도 무인기용이야 되겠네요. 터보 프롭 엔진도 개발하고 있을 것이고, 터보 jet도 개발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늦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지금 시간이 지금 시제기는 출고가 됐는데, 시제기 엔진이 있을 거잖아요. 하늘로 비행 시제기니까. 자, 그것은 좀 이따 보여드릴 우크라이나 엔진을 갖다 넣었다. 즉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엔진 개발에 문제가 있어서 늦춰진 게 아니라 무인기의 개발이 앞당겨진 겁니다. 원래 계획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딴 데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6세대 등장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소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터보제트 엔진을 일단 수입해서 시제기에는 달고 국산화가 되면은 양산분에는 우리 엔진을 쓰겠다. 지금 이런 게 있는 거죠. 여기서 어디에서도 엔진의 기술적인 우려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기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은 5,500파운드에서 9,200파운드 정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무인기의 등치에서 우리는 이거의 상한선에 가까운 추력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비행기 무인기 형상을 봤을 때 저는 초음속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음속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애프터버너 이런 거 신경 쓰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대한항공에 계신 분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피탄 무인 편대기가 최초로 전파 흡수 구조체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관련된 소식은 여러 해 전에 이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F-35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흡수 도료입니다. 도료. 예, F-35에 도료 바르다는 건 다 아시죠. 자, 그것이 열에 만나면 도료가 자꾸 벗겨져요. 그래서 도료를 계속 다시 서로 발라야 된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비행기 전체에다가 일정 부분 두께 이상의 도료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비행기의 무게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요번에 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피탄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전파 흡수 구조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전파 흡수 구조체,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행기에 힘을 받는 부분의 구조체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같은 어떤 알루미늄 철판 같은 거예요. 알루미늄 합금 철판 같은 거. 거기를 대체하는 거예요. 전파를 흡수하는 구조체. 즉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전파가 날라오면 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도료는 흡수를 하죠. 이 구조체도 흡수를 하는 거예요. 또는 상쇄를 시키거나. 그래서 내가 맞은 레이더파를 반사시켜내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료를 굳이 안 발라도 되기 때문에 무게가 저감이 된다. 기존 구조체인데 그 구조체가 전파를 흡수하는 도료의 역할까지 같이 한다. 자, 이것이 개발된 지는 오래됐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봤으니까. 이것은 KF21용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도료도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국가연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 해 전에 이미. 즉, 내구성이 훨씬 미국 것보다 낫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수십 년 된 거잖아요. F22 때부터 된 거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알고 있고 중국도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도료를 적게 바르더라도 같은 전파 흡수 성능을 내고 내구성이 훨씬 좋다. 그게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DD 관련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서구 기준을 동등 이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흡수 도료도 가지고 있고 흡수 구조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적절하게 배합해서 쓰는 겁니다. F-35도 그렇게 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미사일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미사일에도 스텔스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주제인 저피탄 무인기에도 쓰고 있는 것이고 좀 이따가 4.5세대 KF-21이 5세대로 개량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 테스트 베드로 저피탄 편대 무인기가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정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그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뭔가 안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승 효과를 내면서 개발을 해요. 이런 나라는 전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행기 개발이 시간대로 된다? 시간보다 앞당겨진다. 이번 무인기 편대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잖아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ADD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국민들한테. 예. 자, 당연히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KF-21이 5세대로 이제 가게 되면은, 여기서 하는 것은 배기 노즐에 열을 감소시키는 거. 이것은 이제, 적외선 스텔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다 레이더파도 지금은 이제 동그란 그 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레이더파도 줄이고 적외선도 줄인다. 그러면서 엔진의 출력이 감소되는 것은 최소화한다. 자,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도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다. 자, KF-21에 엔진 노즐에 이런 게 붙은 건 본 적이 아직은 없고 무인기에도 이런 것이 보여진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가오리 형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뒤에가.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봤던 자료들입니다. 자, 그리고 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재밌는 말씀을 했죠. 그때 순서상으로는 기존 항공기에서 통제해서 시범하는 게 기존에 있는 전투기 F-16이라든지 F-50이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KF-20이라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F-16하고도 한번 해보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걸 의미하는고 하니 F-16이나 FA-50 같은 경우는 그 항전 체계나 이런 컴퓨터 체계들이 미국 체계고 그들이 권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손대지 않고 가볍게 모듈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MUMT 기능이 가능해지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뗐다 붙였다 쉽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뭐 무장 하나 FA-50에다가 무장 하나 달려고 그래도 미국에서 500억 원 달라고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활공탄 같은 거 우리 개발한 걸 달라고 그랬더니 인테그레이션 시켜주는데 통합시켜주는데 500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그 향후 시장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날 수출을 하는데 그 나라에는 4.5세대 전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세대 전투기를 하나를 통째로 사오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기체가 하나에 4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 4.5세대 전투기? 뭐 그게 러시아 전투기든 미국 전투기든 상관없어. 우리는 이 모듈 하나만 딱 끼우면은 그리고 무인기만 사면은 바로 5세대가 돼. 그게 소프트웨어 다 들어있어. 그게 원 제작사가 수호이든 뭐 보잉이든 로키드 마틴이든 상관없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바로 작업해 줄 수 있어.
이것이 시장에 지금 공략 포인트로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전투에 있어서도 쉽게, 예를 들어서 그게 수송기든지 정찰기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민항기라든지 거기에도 무인기를 붙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큰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 실제 이제 공군 전투기용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텔스성이 떨어지는 F-16이 4세대나 4.5세대랑 같이 쓰지는 않겠죠. 예, KF-21이라고 주력으로 쓰겠습니다만은 그 외 다른 기종들, 수송기, 정찰기 등등 이런 필요하다면 무인기가 쉽게 MUMT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출 시장에서는 대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즉 우리는 6세대 시장을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 다음 이걸 제시하겠죠. 그 다음 단계 6세대 다음은 뭐냐? 7세대는 뭔데 그러면? 우리는 7세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인기만으로 공중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쉽게 업그레이드 돼. 이렇게 이제 시장의 먹이사슬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예. 자, 이게 보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KF-21이 무인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금년 2월 달만 하더라도 성능 개량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했는데, 그제 등장한 방위사업청에서의 이야기는 같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책임연구원의 이야기이지만, 성능 개량에 대한 내부 무장창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무인기가 내부 무장창에 들어간다는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게 지난 2월이고 지금이 7월 달이니까 5개월 만에 입장이 돌변했다. 자, 이 말 한 번 더 볼까요? KF-21 개조 형상에 내장하는 것이, 뱃속에다 집어넣는 것이 최종 목표다. 뒤에 보이는 이 비행기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맥락을 다 자르고 이 부분만을 딱 떼서 일부러 편집에 넣었어요. 조금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의아해하게. 보통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고. 자, 이것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5개월 전에 나왔던,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나왔던 2월 달에 나왔던 그 이야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때 그게 나온 것도 이미 여러 부처에서 윤석열의 탄핵을 짐작을 하고 꿈틀거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차마 이 말을 못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앞서 나갔다. KF-21이 바로 5세대형으로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무인기까지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KF-21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무인기는 계획이 또 있다는 거예요. 뒤에 지금 그림 속에 있는 무인기가 아니고.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마 대한항공에서 한 2몇 년 전에 했던 세미나에서 가져온 겁니다. 과거에도 소개드렸는데 이거 한번 더 볼까요? 33년 정도가 원래 계획이 저피탄 무인 편대기의 양산이었어요. 이게 앞당겨지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엔진까지 넣으면서 급하게 한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미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하겠다고 했고 30년까지 유럽과 일본이 같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앞당겨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KF-21 성능 개량도 2030년부터 되게 돼 있어요. 자, 양산을 26년부터 시작하니까 4년 있다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봐서는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는 건데, 성능 개량이. 왜 무인기의 양산 생산 시기를 앞당겼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앞당겼으면 KF-21도 성능 개량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앞당겨진다는 겁니다. 지금 몇 년씩 다. 예. 왜냐, 우리의 목표는 유무인 복합체계 세계 최초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쭉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해서는 1등이 못 되는 거예요. 1등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방무기 체계에서 추격자가 아니라 이제 선도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고급 무기 체계인 이것에 있어서. 예. 자, KF-21이 옛날에 나왔던 개발 일정을 보면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 살짝 무서움이 느꼈습니다. 2022년 7월 첫 시험 비행을 하고 2026년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자, 공대공 무장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이것은 유럽제 NBDA 무장을 사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국산화 동시 진행하고 26년부터 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하는 것이고, 최근 타우루스
실험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다. 한국형 타우러스 국산화 버전. 그 다음 2026년부터 개선형 개발이 이미 찍혀 있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중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겁니다. 즉, 내년에 양산을 하면서 KF21은 바로 5세대로 개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는 이미 미리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개발이 간단하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몇 년이 걸리면은 제가 봐서는 2, 3년. 왜냐하면 기본 출발할 때부터 5세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 4.5세대 개발된 비행기들도 배 갈라보면 내부 무장형 다 들어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스텔스성 있고 나머지 어떤 MUMT를 위한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개발이 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제 공대공 무장이나 공대 지휘 무장을 국산화하는 것도 이거와 같이 맞춰서 피크를 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인기가 시험 비행을 금년부터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무장이 없다? 자, 이 살벌한 해외 시장에서 무인기도 있고 우리는 KF-21도 5세대 준비가 다 돼서 MUMP가 다 되는데 해외에 팔려고 그랬더니 누구가? 무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우리 무기 장착을 못해.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까지 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무장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무장에 대한 이야기는 밖으로 노출이 많이 안 되는데 기술 이전 받으면서 그 피치를 올려서 이 KF-21의 개선형 개발에 맞춰져 있다고 보고 또 KF-21의 4.5세대형도 그 무장이 필요한 거니까. 네. 자, 그런 것도 다 타임라인이 다 맞춰져 있다. 시간 계획표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F-21과 무인기들이 MUMT를 완성하게 됐을 때 무장도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그걸 계획으로 삼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께서 이야기를 한 KF-21의 5세대 개량형의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무인기는 이거죠. 그때 제가 이제 추정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 마덱스에서 나온 물건이었죠. 이 형상을 봤을 때는 딱 봐서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죠.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타우러스 유사한 형태인데, 자, 이런 게 그때 나왔었죠. 마덱스에서 이름도 이미 장명이 되어 있습니다. 쿠스 RP, 길이는 한 3m, 무게 200kg 추정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게 저는 이제 초음속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보면 바퀴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이 정도 레벨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머리가 좋은 순항 미사일인지 무인기인지가 좀 헷갈리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사한 무기체가 있어요. 미사일이 똑똑해지니까 미사일이 자꾸 똑똑해지면은 이제 무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인기가 되려면은 앞에 다양한 모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무장뿐만이 아니라 탄두뿐만이 아니라 레이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들어간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인기하고 미사일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길이 3m에 무게 200kg이면 이거는 당연히 KF-21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고요. 제가 봐서는 오늘 오늘 주인공인 저피텀 무인 편대기 거기 내부 무장창에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구간이 KF-21이 호위하는 편대기가 있고 자기 뱃속에 넣는 무인기가 있고 두 가지 무인기 형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 그 편대기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또는 그가 수송기나 무슨 정찰기를 호위하게 됐을 때 그들 뱃속에도 상황에 맞는다면 이런 추가의 무인기를 품고 갈 수 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럼 7세대가 된다고 봅니다. 무인기만으로 작전을 하는데 무인기 뱃속에 무인기를 달고 다닌다. 예. 이 말씀을 오늘 연구원이 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그때 공개된 게 상당히 예외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비밀 무기거든요. 어디에서 흔적이 안 보이는 무기체계였단 말이에요. 그냥 연구개발 과제로서 살짝 보였던. 이게 실물이 뚱 하고 득점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마덱스 2025에서 여러 가지들이 보여줬거든요. 그것은 그동안 지난 3년간 윤석열 치하에서 억눌려 왔던 게 표출되는 이만큼 할 수 있고 우리도 준비해왔다. 우리 주눅 들지 않았었다.
이거 빨리 꽃 피우게 해달라. 이런 제가 무언의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의 상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 그때 소개해드린 겁니다. 진화한 드론 무인 전투기 KUS-RP 새 모델을 공개했다. 새 모델을 공개했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같이 생겼죠. 좀 전에 마덱스에서 공개된 거랑. 그런데 날개가 길어졌어요. 날개가 길어졌고 바퀴가 달렸어요. 이거는 내부 무장 착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KF-21의 내부 무장 착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모델이 등장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고 하니 기존의 KF-21의 내부 무장 착용 또는 다른 무인기의 내부 무장 착용으로 개발된 이 쿠스 RS라는 기체가 컨셉이나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상당히 훌륭하더라. 장래성이 있더라. 그래서 파생형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자, 날개가 길어졌다는 것은 활공력이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 사정거리, 즉 항속거리가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퀴가 달렸다? 이것은 재활용을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재활용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부 무장 착용이 아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고고도 무인기하고 지금 같이 그림이 잡혔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괜찮은 컨셉이에요. 무인기의 무인기. 예. 자, 터보젯 천천히 운항하는 저런 비행기에 저런 저게 대공포화에 집중적인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정찰기니까. 그걸 막아서는 무인기다. 오랫동안 채공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 않다서 오랫동안 채공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개가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지상에서 출발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착륙해서 재활용된다. 예. 자, 이것은 우리가 많은 고민 얘기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상황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공개가 된 거예요. 이런 무기 체계가 우리 아덱스나 마덱스 또는 DX 코리아 같은 데서 공개가 됐다는 것은 그 무기의 컨셉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군이 채용하거나 양산하는 문제가 남아 있을 따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사청 소개드리는 그 연구원의 언급은 이게 곧바로 무기 체계로 들어간다. 그 다음 이것이 바로 7세대 체계가 된다. 지금 보이는 그림만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고고도 무인기라고 하면 정찰기에 무인기죠. 그 밑에 지금 쿠스 RS 또 무인기가 호위를 한다는 컨셉이 되는 거예요. 또는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는 지대공 미사일이 올라오면 몸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얘가. 이건 소모성 비행기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게 7세대입니다. 여기는 유인이 없어요. 예. 자, 그럼 저 무인기는 24시간 이상 채공하는 무인기거든요. 뒤에 정찰기, 고고도 무인기는. 자, 그래서 채공 능력이 길어야 된다. 그럼 비행기를 자주 바꿔줘야 된다. 이거 호위기가. 자, 저런 무인기를 호위하기 위해서 유인기가 옆에서 같이 비행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조자산이긴 하지만. 그래서 무인기가 호위를 하는 컨셉이고 이것은 24시간 하늘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종사가 없으니까 밥도 안 먹어도 되고 화장실을 안 가도 되니까 그냥 고고도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는 무인기가 가려면 항속거리가 길어야 된다. 그리고 무인기에 매달고 갈 수가 없다. 비행기의 특성상 즉 고고도 무인기는 지상에서 출발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생각이 이미 번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그 쿠스 RS도 보면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 겁니다. 과대 제한 요청서 2022년에 이미 나왔어요. 이것을 위한 엔진을 따로 개발하고 있었어요. 마이크로 가스 터빈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이제 저피탐 무인 편대기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제한 요청서에 키워드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초음속이에요. 초음속. 소형 무인기가 어떤 소형 무인기인지 확실히 오늘 방점을 찍은 거죠. 마이크로 가스 터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엔진을 다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 가스 터빈 초음속 내는 거, 이것도 유례가 잘 없는 엔진이에요. 보통 이런 엔진은 뭐냐면 아음속이에요. 아음속. 딱 뭐냐면은 우리 뭐 해성이나 하푼 대한 미사일에 들어가는 또는 뭐 타우루스에 들어가는 터보젯 소형 터보젯 엔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맞득 찬타는 것입니다. 그 링크는 뒤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약간은
그 램젯 엔진 기능을 넣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도도 초음속으로 내고 동시에 연료도 절감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것도 처음 보는 컨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런 엔진도 개발하고 있죠. 램젯 엔진 개발했죠. 스크램젯 엔진 개발했죠.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소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인 편대기용 엔진 약간 한 10,000파운드 가까이 되는 거. 그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KF-21용 엔진이 되는 것이고, 그 파생형으로 터보 프롭 엔진이 되는 것이고, 또 터보 샤프트로 가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 기동 헬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3,000마력짜리 터보 샤프트 엔진, 이걸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코어 하나를 딱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파생형을 만들고 있다. 중복되는 거 싹 기름기 다 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동시에 KF-21에 들어갈 무장들을 동시에 다 개발하고 있다. 엄청나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저예산으로 되게 빡빡한 개발 시간표를 가지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누구라도 하나, 그만큼 면밀하게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체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는 그런 긴박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연구진들이 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더 명확해졌습니다. 예, KF-21의 뱃속에서 초음속으로 나르는 소형 무인기가 나온다. 자, 이런 컨셉이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LAH 소형 무장 헬기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같이 드론을 같이 장착하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드론은 뒤에 그게 이제 전기일 수도 있고 또는 피스톤 엔진일 수도 있는데 그 속도가 LAH 속도에 맞춰져 있어요. 시속 100km, 시속 200km 이런 속도로. 근데 KF-21과 같이 운용하는 무인기는 KF-21 속도에 맞춰져 있고 당연히 초음속이 돼야 돼요. 편대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쭉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 특히 미국에서 뭐 보잉 쪽에서 호주에서 같이 하는 거 있거든요. 우리 저피탄 무인 편대기랑 비슷한 거, 그거 초음속 안 나와요. 개발 단계에서는. 네, 이게 선도가 아니면 뭘 선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 나온 다음에 향후에 이들은 무인기들은 뭐냐? 지금 그 컨셉은 나와 있거든요. 가오리 형태로 생긴 거는 최고의 저피탑성이 강조된 거예요. 저거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용도거든요. 저거가 고급 부가가치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저피탄 무인기가 같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편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계획에도 나와 있어요. 1935년부터라고. 이것도 앞당겨질 거예요. 왜? 이 기체들은 다 준비됐거든요. 지금 5년 이상씩 앞당겨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로 또 7세대 컨셉이에요. 무인기와 무인기의 컨셉인데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이 뱃속에 오늘 좀 전에 소개해드린 소형 무인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7세대예요. 무인 전장이에요. 이거를 향후 잠재적인 고객한테 쫙 풀 겁니다. 예, 이길 상대가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ADD가 가진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언뜻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은근히. 그렇지만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감을. 걱정하지 마라.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